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10%대를 이어가면서 지난달에는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정부가 대출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 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기존 최고 50층 계획에서 4개 층을 높여 최고 54층으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65층에 이어 여의도의 초고층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에는 부쩍 날씨가 좀 쌀쌀해졌고요. 또 그에 맞게 연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조금은 완화되면서 아마 술자리도 많이 늘어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라고 과음하지 마시고 또 건강하고 즐거운 연말자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말 기간에도 투자와 관련된 마무리는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한 해 마무리 좀 풀어내야 할 부동산 고민 아직 마음속에 담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동산 날씨 전망은 슬픕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차라리 가격이 올라도 힘들고 내려도 힘듭니다. 하지만 항상 세상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듯이 혹시 내가 지금 힘들면 우리 다음 2세가 행복할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행복이 겨우면 다음 2세들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감내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 이만큼 좀 힘들어서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힘든 속에서도 행복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긍정의 힘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울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고민 풀고는 가야 되죠.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이용하시면 차인원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 투자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부동산 투자를 이 주식처럼 몇 개월 내에 그리고 1년 안에 수익을 내야지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3년, 길게는 10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 계획 어떻게 좀 세워야 하는지 오늘은 그 노하우를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에 좀 들어보고자 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정말 늘 하는 얘기죠. 위기가 곧 기회다. 그리고 기회는 만드려고 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 우울합니다. 참 이 우울한 부분은 항상 이 거래량이 없어서 오는 우울함이 있습니다. 좀 싸게라도 좀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게 사고 싶은데
정말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거래량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차피 이건 한시적이라고 발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도 한시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왜 이 부동산이 우울하고 거래량이 없느냐? 첫 번째가 아마 가장 큰 거, 여러분 지금 내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잖아요. 취득세 중과. 이 취득세 중과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하나 살면은 그대로 1에서 3%가 적용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2주택자가 내가 집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2년 안에 매각을 하면 조건부 일시적인 2주택자도 취득세는 1, 3%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집을 못 팔아가지고 2주택자가 될 경우에 8.4%, 그리고 2주택자가 또 살 경우에는 12.4%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는 지금 현재 거래량을 옥죄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의 소득원이 많이 줄어들죠. 이 취득세가 지자체의 예산의 약 연수입의 30에서 한 40% 사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 지자체가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취득세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과히 징벌적이지만 매우 징벌적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 잡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역기능이 더 많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소한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누가 힘드냐? 그 힘든 부분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을 계속 가둬둔다라고 한다면 요건 2, 3년 내에 정말 서민 경제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끌고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지금 현재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죠. 요 고금리 시대에 지금 현재 사실은 대출 기준율이 한 3% 정도, 3.5%, 3.25% 됐는데 3%대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정입니다. 그런데 0%대에서 3%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2에서 3%대 기준 금리를 유지하는 건 올바른 선택이다. 그래서 너무 대출에 의존되지 않는 생활, 그리고 저축도 좀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서 나중에 저축하고 그러다 보면은 경제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원활해질 때 소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중과, 이것도 큰 짐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 은퇴자금을 가지고 어떻든 내 집 하나 살면서 아파트 하나, 주택 하나 월세 넣고 살려고 했는데 이 종부세 중과로 인해서 고통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연적인 부분이 있어서 뭔가 고려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 있었던 정부가 만들었는데 정부 스스로가 너무 많이 바꿔놔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는 법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없을 정도로 어렵게 꽈배기처럼 꽈놓은 법입니다. 이 꽈배기법은 좀 어느 정도 단순하게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도세 하나, 취득세 하나도 이제는 그냥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죠. 우리 국민이
내야 되는 세금은 예측 가능하고 단순화해야 되는데 이건 뭐 세무사도 모르고 무슨 요즘은 양포 세무사라고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요건 국민들에게 세금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국가 정부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가지고 자식들에게 나눠줘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금은 좀 단순해야 되고 모두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하나 구청 담당자에 물어보면 담당자도 잘 모르고 찾아볼게요. 즉답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양도세는 더더욱 그런 거죠. 무조건 과세 고유로 때려놓고 나서 네가 입증해서 적게 줄여. 이런 세상입니다. 이건 정말 좀 어렵죠. 이 어려운 부분들 중에 거기다 대고 또 DSR이라 해가지고 대출 규제 DTV 담보대출 비율은 LTV 담보대출 비율은 높여준다고 하는데 DSR 쉽게 말해서 대출 총량제 같은 거죠. 총량제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LTV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DSR로 꽁꽁 묶어가지고 지금은 돈을 다 모아놓고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항상 돈을 모으는 것보다 또 규제 풀리고 뭐 풀리고 또 경제 좋아지면 가격이 많이 오르죠. 돈 모으다가 또 집값 오르는 걸 또 봐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적정한 대출 가지고 자기가 신용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쟁, 또 미국하고 중국 간의 세력 싸움, 서로 또 러시아하고 또 나름대로 이 강대국들의 지금 싸움 속에서 우리가 또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이 한번 어려움이 시작이 되면 가속 붙어서 2024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4년 동안 그냥 가만히 하늘만 보고 먹만 되냐. 그러나 이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 기회를 찾아보자. 그래서 내 아들이 지금 현재 30살인데 3년 후에 장가를 가고 애를 낳고 살아야 된다면 3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돈은 없지만 좀 돈을 내 집 마련을 계획을 짜서 5개년 계획을 짜가지고 그래서 5년 후에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또는 내 손주가 내 아들이 너무 어려서 지금 당장 좋은 데보다는 멀리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나 해두는 것도 어떤 건지 이 지역적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서울의 땅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한번 투자해두면 일시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 서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 지금처럼 거래량이 없는 시기, 이런 경우는 매도와 매수가 있다면 매수 우회의 시장으로 때 저울이 기우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제법 싸게 가격을 협상해서 살 수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도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돈을 들고 가더라도 매도인에게 잘 보였던 시장인데 갑작스럽게 이자 올리고 대출 규제하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하니까 당장 시장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매수 우위의 시장이 됐죠. 매수 우위의 시장이 됐다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결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한테 유리한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줍줍이를 할 때 나도 어떻든 돈을 모아 가지고라도 정말로 나도 매수인의 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 위기의 시장 속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적어도 이런 지역 정도는 한번 보고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식처럼 뭐 오늘 내일을 보는 것보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좋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과 자금을 당장보다는 좀 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에서 보통 보면은 패턴을 보면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오르내림이 바로바로 시장 상황에 따라 적응이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나 또는 좋은 지역에 개발을 해서 가는 곳들은 조금씩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지 단계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구역 지정 단계로 옮겨지면 가격이 몇십 년 동안 안 오르다가 가격이 오른 경우가 있죠. 항상 보면 몇십 년, 10년, 15년 기다리다가 내가 꼭 팔고 나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이게 좀 더 재개발이라는 세계를 좀 이해하고 안다고 한다면 내가 팔고 싶어도 돈이 필요해도 돈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니 전세를 놓고 돈을 쓰고 본인은 약간 다른 지역에 좀 저렴한 데서 살다가 그 돈을 벌고 나서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3년 후에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 올랐는데 3년 동안 계속 더 오를 놈이 있고 아파트가 되고 나서 내릴 지역이 있죠. 그래서 3년 후에 오를 거 또는 5년 후에 오를 거 또는 10년 후에 오를 거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들 3년 정도 이내에 많이 오를 지역들 한번 쭉 얘기해 봤었는데 짚고 나가자면 청파동, 용산이죠. 용산은 지금 온통 전역이 재개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많은 노후 주거지에서 나 혼자만 아파트 지어지면 나 혼자만 아파트 500세대, 700세대 만들어지면 여기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새 아파트의 가격만 오릅니다. 지역 프리미엄은 낮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들이 전부 한꺼번에 같은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다 만들어진다면 새 아파트의 가격 프리미엄에다가 지역 가치가 반영이 돼서 지역 프리미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죠. 지금 현재 청파동,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효창동, 원효로 1, 2, 3, 4가 여기는 마포에 있는 아현 뉴타운이나 북아현 뉴타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속도가 지금 현재 거기는 다 지어져서 끝나가는 시간은 이제 청파동 1, 2, 3과 원효로 1, 2, 3, 4 여기는 태동기죠. 태동기에다가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을 하기 때문에 향후 지금 현재 10년 이내에 많이 입주할 곳이죠. 입주한다고 한다는 것은 아파트 하나만 보지 말고 주변에 7,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모두가 아파트가 되면 그만큼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 항상 말씀드렸죠. 중산층이 많이 들어오면 그 부족한 학군이 생기고 학원가가 생겨서 가격이 더 오른다. 그래서 그럴 만한 지역, 노고산동, 또 대흥동도 있겠죠. 대흥동, 염리동, 그다음에 자양동도 KT에서부터 자양 9구역, 1구역, 그다음에 한강변에 이르는 구역. 그래서 여기 자양 2동도 앞으로 3년 이내에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는 동네죠. 홍제동도 역시 홍제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북부 코엑스가 미니 코엑스가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홍제동은 영역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넓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이미 들어서기 시작했고 또 역세권 개발 진행되고 있고 또 재택 재건축 2구역, 3구역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홍제동도 향후 아파트가 다 지어지는 곳이죠. 왜? 홍제동. 제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앞줄을 잘 보라고 많이 하죠. 만약에 도심 광화문이 앞줄이라 한다면 바로 뒷줄에 홍제동이 있겠고 물론 독립문역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불광동 뒤쪽으로 구파발 그다음에 삼송 대화에 이르기까지 쭉 있는데 이 대화나 삼송 그다음에 지축도 비싼데 홍제동이 싸잖아요. 불광동도 비싼데 홍제동이 싸잖아요. 왜? 홍제동은 아직 아파트들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파트들이 마구 들어오면 뒤에 있는 뒷줄에 있는 사람들이 앞주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홍제동 가격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홍제동도
3년 이내에 오르기 많이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쭉 오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희동도 연대 옆에 있는 곳이죠. 여기 이제 서부역 역세권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로주택 사업 두 개가 모이면 모아타운이 되겠죠. 그래서 모아타운 진행하면서 가격이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3년 정도 내다보면서 가격이 꾸준히 오를 거. 그래서 지금이 이런 데는 가장 싼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산다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오르느냐? 아니,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내년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고 싶어서 살 수가 있느냐? 그걸 못 사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지역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지역들은 잠시 안 오르다가도 한번 오르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사고 싶을 때 사기가 힘들죠. 벌써 매물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현상을 보죠. 왜 그렇죠? 아파트값 내릴 때 나는 그래도 재개발로 목표값 오르고 재개발 진행되면서 차분히 오른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웬만한 아파트, 서울 아파트보다는 더 좋은 가격으로 형성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2, 3년, 3, 4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지금 현재 해놓거나 투자하신 분들이 팔려고 하지를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림사거리는 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후 이제 지금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이 되니까 도림사거리 이 시대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림사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지금 현재 수많은 업무 시설이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각광 눈에 별로 띄지 않고 있죠. 그래서 세모 같은 동네, 그 다음에 10년을 내다봤을 때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10년, 15년이 지나면 서울의 마지막 알토란 같은 투자처는 어디냐? 저는 구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구로도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도림동 한번 볼까요? 도림동은 도림 사거리 지금 현재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거 있죠. 여기가 영등포역이고요. 영등포역에서 바로 여의도가 연결이 되죠. 이 역을 따라서 신안산선이 쭉 내려옵니다. 신안산선이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지나고요. 도림 사거리역에 이렇게 들어오고 바로 영등포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도림동 일대 여기 보면 신도림, 그다음에 영등포 아트자이, 프로지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정말 저는 관심이 있고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신길 우성 1차는 재건축이니까 비싸잖아요. 이미 알려져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공공 재개발 들어가고 여기가 바로 신길 뉴타운입니다. 신길 뉴타운 옛날에 참 길고양이 많고 힘들었던 곳이었는데 요즘 정말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면서 살기 좋은 주거가 좋은 종대로 돼서 요즘 인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과도 연장되고 있고 1호선과도 보람의선 신림선과도 연결되는 좋은 지역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호선도 가까이 있고 1호선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요 신길 뉴타운이 여의도 여기 위에가 바로 여의도죠.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서도 있습니다. 물론 공덕도 있겠지만 또 한강 이남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길 뉴타운과 지금 현재 여기 노량진 뉴타운, 그다음 흑성 뉴타운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지역이라고 하는 건 여기 옛날 주거환경정비구역이었던 장미마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뜰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도림동, 여기 신도림역과 도림 사거리역 사이에 모아주택도 들어오죠. 신속통합계획인가 모아주택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지역들 성당 있고 하는 데까지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역과 영등포역 사이에 아파트들이 주르르르 생겨가지고 노화 좋아지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생기지 않은 이 지역 도림동 이 지역하고 장미하고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하는 이 지역이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간 준비를 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예정이죠. 항상 우리가 이미 돼 있는 것보다
될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들어오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규모로 들어온다면 학군이 좋아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는데요. 그러면 누가 들어올 거냐? 그죠? 항상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새 아파트만 만들었다고 인구가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올 거냐? 여기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업무, 서울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회사들이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직장인과 회사가 많은 지역, 이 지역이 매우 인기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0년, 15년을 내다본다고 하는데요. 10년, 15년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도 항상 왜 여기는 개발이 안 될까라고 했던 과거 구로 뉴타운이 이명박 시장 시절에 25개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진 데 있죠. 구로초등학교, 구로대학, 구로고대병원,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모든 행정시설에 다 들어와 있는데 밑에 가산 디지털 단지 엄청난 업무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 구로디, 가산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안 올라 있어요. 왜일까요? 노후 주거지. 그 다음에 여기 대림역 12번 출구 중국, 거의 여기는 뭐 중국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마치 무서운 곳이라는데 제가 진짜 무서운지 지난주에도 한번 가서 직접 가가지고 여기에서 뭐 요즘 중국 음식 뭐 이런 것도 좀 먹어봤는데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냥 오히려 중국 구경 가지 말고 나는 여기를 구경 갔으면 좋겠어요. 각종 먹거리는 다 있으니까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 분 있으시면 먼저 여기 들러서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여기에 사는 중국인들도 부자들이 많더라. 생활 수준도 높더라. 교육열도 높더라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여기는 노후 주거지면서 중국인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요. 여기가 10년, 15년 후면 반드시 뉴타운화 될 거고 뜰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직장 가깝고 구로, 디지털 단지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당장 요즘 그 모아타운 하면서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요즘 시흥, 여기 금천구, 여기 시흥 쪽 밑으로 지금 현재 모아타운들이 막 들어서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신안산역과 신안산선과 2호선 환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직장이 있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죠. 그러면 지하철 지하철 신안산선에 들어오는 요 조원동과 독산 3동 여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10년 정도 이내에 노후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됐거든요. 노후도가 많이 높다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커지면서 신대방역 쪽으로 도림천 이쪽 신사동 이런 쪽으로 가실 거고 또 이 독산 4동 시흥노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년을 내다보는 좋은 지역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아파트 있는 분들이 또 아파트를 사면 뭐가 힘들죠? 취득세도 중과가 돼서 높고 그 다음에 종부세 중과가 돼서 중중거리면 굉장히 많이 힘들죠. 이때는 몸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세 개가 있으면 아프다. 그래서 아파트가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도 제가 늘 주장하죠. 아파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작은 소형 주택, 싼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걸로 사셔서 취득세도 줄이고 종부세 줄이는 방법 아니면 6억 이하들을 사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싼 거 사놨다가 10년 후에 내가 팔고 싶을 때 그때 재개발 재건축 돼서 가격이 툭 튄다면 1억 이하를 투자해서 얘를 1억 투자해서 2억만 벌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려다가 2억을 날리는 이런 아파트 지금 현재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 2, 3년 갈 때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재개발 쪽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아파트들이야 뭐 서울에 아파트들이 살기 좋으면 지하철 필요 없다 하지만 이런 구로라든가 강북 주요 노주거지에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들이 시세에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경전철보다는 이렇게 신안산 메인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가격이 좀 높더라. 그래서 메인 지하철이 들어오는 신안산선 쪽이 아직은 가격들이 저렴이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고 적어도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월세 6, 70만 받아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자도 많이 높기 때문에 큰 거 사려고 하지 마시고 전세 끼고 뭐 6, 7천 뭐 이렇게 투자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투자법의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 무조건 팔려고만 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들도 많이 정말 아파트들 뭐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빠진 걸 가지고 굳이 했다 하더라도 정말 전세 끼고 뭐 하려면 6, 7억 그냥 들어갑니다. 이럴 바에는 내 아파트 하나 조금 살만한 거 사놓고 자잘한 것들을 좀 사놓아서 다음 내 아파트 큰 거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내 자녀분들 결혼할 때 내 집 마련 해주면서 갈 수 있는 좋은 지역들을 선정해야 될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니까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꼭 오를 때를 짚어서 언제 어느 정도 시기에 얼마가 오를 거라는 걸 계산하면서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은 시간에 투자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투자해볼 만한 지역을 일러드렸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잘 선전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시청하시면서 그게 과연 어딘가 이렇게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그런 개발 계획들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인훈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흔들리고 조정받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좀 소액으로 무언가를 좀 투자를 해두고 싶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국은 서울 이제 가격 오를 때 보니까 서울이 먼저 오르고 가장 오래 오고 가장 많이 오르는데 이 지방이나 수도권 가다 보니까 오르는 기간은 짧은데 내리막이 크더라. 그래서 그 불안이 많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가격 조정받으면 서울이 먼저 오르겠지. 그리고 비록 경기가 안 좋더라도 좀 탄탄하게 가격을 좀 유지하면서 재개발이라도 진행되면 가격 많이 오르는 지역 이런 데 찾으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신속통합계획이나 역세권 개발하면서 뭐 한 2억 투자해서 4억 오르고 그리고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울의 재개발 투자 이런 투자로 성공하는 그런 지역 선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꼭 적은 돈으로도 좀 투자 잘 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투자 지역도 좀 소개할 테니까 뭐 부동산 지식도 넓혀야 되겠지만 지역 서울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또 부동산 투자 계획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1부 남은 시간은 또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그 자양동에 우성 일체 아파트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강동구 명일동 주공 9단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 예, 그 자양동 우성어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도 입주해서 지금 거주 중이고, 명일동 집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내놔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아, 정리를 해서 네. 송파구 가락시장역에 올림픽 아파트를 좀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보는 건 어떤가, 아니면 네. 혹여라도 그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둘 중에 하나로 좀 정리를 해서 하나로 갔으면 하는데 어떤 걸 정리하는 게 좋은지 좀 조언을 꼭 좀 듣고 싶어서요, 대표님한테. 알겠습니다. 우선 2개 보유하고 계시는 거 광진구 자양동의 우성 1차 그리고 명일동의 주공 9단지 거주는 지금 자양동 우성 1차에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2개를 정리하느냐 아니면 하나를 정리하느냐 우선 이것도 문제고 이사 가고 싶은 곳으로는 송파 가락시장 근처의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좋은 전략이 어떤 건지 한번 대표님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방송 너무 잘 반갑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주 네. 성공적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만 네. 들어도 감사합니다.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거주주택 비과세고 네. 하나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1년에 2%씩 장특공 받으면서 그죠? 일반 과세 대상이니까 세금도 양도세도 얼마 안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자양하고 그다음에 저는 고덕주공 예. 9단지 뭐 명일동. 예? 명일동. 명일동 참. 죄송합니다. 예. 명일주공. 예. 명일주공 9단지는 재건축 대상이니까 사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네. 방송 안 봤죠? 거의. 네. 예. 자, 일단은 2개를 매각을 해서 상급지로 가겠다. 네. 이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뭐 가락동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 예, 가락동 다음 가려면 또 목표 어디로 잡아야 돼요? 또 강남 잡아야 되겠죠. 그럴 여력은 안 되는 것 같고, 예. 지금 그래서. 자양 우성 아파트 비과세인데, 자, 네. 지금 현재 매각하고 이거 매각하면 얼마 정도 해요? 그냥 단도직으로 이렇게 양도세 내고 하면은 총 얼마 남아요? 저희가 지금 일부 대출도 껴있고 그래서, 예, 그렇게. 자, 그럼 여유가 남편 있을 것 직장 같진 위치가 않다. 어떻게 돼요? 저희는 그 건대역 근처예요. 건대. 강남도 있고, 그럼 예. 이쪽 사시는 게 편하겠네요, 그죠? 그쵸. 예, 뭐 자영업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회사 다녀요. 회사.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부인께서는 직장 위치는요? 저는 영등포 쪽. 영등포, 예, 그리고 이제 자녀는 강남, 교대요. 강남 교대.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한번 이거 몇 년 안에 다 정리가 되는데 네, 한번 몸테크 한다고 생각하고 네, 남편한테 오늘 저녁에 갑자기 그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다 팔고 네, 네. 나 대치도 음마아파트 간다고 하세요. 그럼 숟가락이 막 부러질지라도 몰라요. 네, 음마 네. 제가 뭐 27억 하던 게 뭐 지금 뭐 17억 8천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과연 이런 물건이 이런 매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투자성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네, 저희 우리 너무 시청자님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 어쩌면은 이런 지금 현재 이렇게 어쩌면 거래량이 좀 동결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이 동결된 이유가 뭐예요? 동결된 이유가 진짜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첫 번째, 금리가, 금리.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네, 작년 12월까지 있는 이 수요가 갑자기 다 사라져가지고 공급이 막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어요. 왜? 집 안 사고 돈 지금 현금 꼬아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줍줍이 하려고 지금 막 달려가려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더 증가 중이에요. 더 증가. 네, 그러면 규제가 지금 가장 문제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가 풀렸으니까 내년부터 이제 종부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종부세 안 내고 할 방법을 해요. 1주택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동안 똘똘한 한 채가 너무 과열돼가지고 많이 올랐거든. 거품이 있었거든요. 네. 얘 이번에 빠지는데 이 음마아파트는 거품 이상으로 빠진 것 같아요. 이해 근데 가세요? 거기는 너무 이해는 가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정리하다 보면은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아직도 그러면 공부할 다 학생도 팔면 있고 해서. 얼마가 남냐고 그런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이거 지금 우성하고 지금 네. 그 명일 주공 9단지 있잖아요. 네, 걔도 재건축으로서 지금 둘 다 좋은 거거든요. 네, 얘를 버리려면 확실히 더 버는 데로 가야 되거든.
이해 가세요? 네, 지금 갑니다. 어설픈데 막 가락인 이런 데 가가지고 네. 이 명일주공 오른 거 재건축 예트가 지금 현재 안전진단 1가 통과시켰는데 이제 안전진단 규제 까다로워진 거 다 없어지면 되면 얘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내 것만 오르고 내가 살 때마다 안 오르지?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까 봐 더 왕창 벌을 수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대표님, 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전을 안 한다고 하면 네. 자양 1차하고 명일동이 있으면 둘 중에 어느 거를 파는 게 되게 맞을까요? 우성을 팔아야죠. 아, 우성을. 우성 팔고 네. 저기 주공 9단지 가가지고 명일 주공이 딱 하나 네. 학군 부분이 약간 좀 아리까리 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한양은 거기 뭐 학군 좋다니까 더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학군이 그 학군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밑에 그 학군 조금 덜 못한 애가 서울도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애들이 정신 차려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게 중요한 건 그럼요. 아니에요. 예, 예, 한영대고 거기서 다녀가지고 뭐 그쪽 안 오라면 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명일주 9단지가 좋다예요, 저는. 아,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이 지금 현재 이제 네. 이번에 12월에 통과한다고 하는데 재건축 네. 안전진단 그거 12월에 이번에 국회 통과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 딱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해가 가버리면요 가격이 참 많이 오르거든요. 네. 예, 저는 명일주공을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지금 들어가면 돈 남죠. 들어가면 조금 남죠. 남는 거 자녀가 몇 살이에요? 저희가 26. 26. 직장 다녀요, 안 다녀요? 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아드님 지금 현재 자녀 딸이 아드님이에요. 따님이에요. 딸 네. 명의를 딸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네. 결혼하기 전 때까지 한 3, 4억만 벌어주세요. 네. 그러면 원금 줬다가 자기 네. 명의로 비과세 3억 벌었다. 그러면 비과세잖아요. 네. 3억만 주고 원금 뺏으세요 다시. 아. 그래서 따님한테 어디를 사주면 되냐면 제가 아까 네. 꼭꼭박사 시간에 여기 한번 했으면 네. 좋겠다 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노고산동에다 하나 사요. 노고산동. 아, 우리 천자님은 자양동 좋아하죠? 네. 강남 출퇴근 좋다고 하니까 여기 네. 사세요. 여기 내가 이 그림 잘 그릴 테니까 또 헷갈리지 마세요. 네. 여기 보면 여기 네. KT 지금 현재 VG 공사하고 있죠. 네. 여기 이제 이게 테마 건물이 되는데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 아셨죠? 네네. 내가 어마어마하면 또 이뻐 지금 사기꾼 같잖아.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그다음에 이거 지금 현재 여기 자양 여기 600인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네. 여기 KT 여기 있는데 여기 밑에 네네. 광진중학교 옆에 보면 지역주택자 네. 여기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성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자양 네. 2동 있죠. 네네. 여기 한 3억이면 빌라 하나 사놓거든요. 아. 여기 사놓던지 너무 이쪽에 익숙하면 아니면 네. 저기 용산 있죠. 용산. 네. 요즘 용산이 뿔나가지고 이제 이북이었다가 이제 용으로 네. 승천 기간이거든요. 네. 이제 승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 막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네. 여기 그 서울역 뒤에 있잖아요. 네. 서계동, 청파동 서계동. 1가, 청파동 예, 알아요. 2가, 3가 여기 있죠. 아, 예. 여기 청파초등학교 있는데 네. 청파동 1가 저기 청파 1구역 있죠. 청파 예, 1구역 옆에 뭐 네. 이런 데다가 하나 사두세요. 네. 여기 재개발 지정만 돼도 가격이 한 3, 4억씩 뜁니다. 아. 예.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서 이 방송 하나 결정할 수 없으니까 네네. 자녀분들하고 상의하시고 직접 그렇죠. 찾아오세요. 그래야 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명일주공 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확실한 상급지로의 이동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하자 조언 드리면서 명일동 주공 손 들어드렸으니까 그 이후의 투자 전략도 언제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거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아, 방배동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40년 된 주택이라 너무 노후돼서 신축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수리해서 몇 년 더 있으면 다른 개발 여지가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럼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방배동 436-24번지입니다. 436에 24번지. 네, 여기에 네.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선 가장 큰 네. 고민은 이게 노후화됐다라는 점인 것 네. 같아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배동에 십몇 년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저희도 최근에 한 2년 전에 들어와서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 우리 시청자 갖고 계신 그 땅 부지가 몇 평이에요? 54평입니다. 54평. 네. 어머나, 딱 제가 좋아하는 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땅은 54평이 최고예요. 그래요? 이거 네. 절대 팔지 마시고요. 네. 안 팔 거니까 주소 좀 볼게요. 네. 위치가 거기가 대충 어디 쪽에 있죠?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에 있습니다. 아,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 거기 옛날 강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경찰서 동네예요. 감사합니다. 15구역 밑에죠? 네, 맞습니다. 네. 땅이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상담은 네. 좀 이거 굉장히 긴 건데 답만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것은 네. 그 건축 설계 검토라고 하시죠. 네, 네. 또는 가설계라고 하는데 네. 이건 가설계를 한번 떠봐야 돼요. 해봤는데 용적률이나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수리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10년 이상 뭐 통계변에 이런 게 걸릴 거면 신축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기간이 이거 네. 시청자님 있잖아요. 네. 반드시 이런 규모 있는 거 돈 내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염리동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염리동. 네. 84번지 일대 가서 보면은요. 네. 시청자님 같은 땅 하나를 가지고 네. 불과 2016년에 네. 이거 27억밖에 안 되는 게 90억 됐어요.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좋은 자리는 네. 100억도 들 수 있어요. 네. 무조건 이거 있잖아요. 네. 묻지도 말고 무조건 신축해야 돼요. 신축해야 돼요? 신축하는데 그것도 다세대 주택으로 해야 돼요. 네. 이상한 거 있잖아요. 네. 네. 다중주택이니 뭐 다가구 주택 있죠.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네. 정말 피를 토하고 반대를 해야 돼, 재개발을. 네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이 윤석열 정부에서 네. 건설주택 임대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 2024년까지 연장해 준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눈치 봤다가 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네. 10년 동안 이 집에 살지 마세요. 그래요? 전세 네. 놓은 걸 가지고 네. 저 설해마을 가서 전세 사세요. 그럴까요? 예. 네. 제가 이거 네. 뭐 원장님부터 해서 방배동 분들한테 이거 내가 진짜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세요? 네. 방배동 가서 보면 뭐 CH 붙은 거 다 제가 건축해서 한 거니까 네네. 한번 네. 사람은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네네. 제 눈을 보고 오셔서 네. 제대로 상담 한번 받으세요. 이거 네. 이거 있잖아요.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찌끔찌끔 물어가지고 답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까지 네. 살아와가지고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얘 하나가 10년 후에 네. 우리 시청자님과 남편이 평생 모은 거 한 푼 안 쓴 것보다 더 벌어줘요, 얘가. 감사합니다. 상담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무지하게 네. 중요한 거예요. 네. 뭐 무슨 막 사고 팔고 짓고 뭐 이런 거 이게 상담이 아니에요. 네네. 부동산 투자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네. 15구역 여기 무조건 15구역 가서 물어보 단독주택 가진 사람 다 반대자야 지금. 네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다 골머리 아프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시청자님은 그런 골물 썰이 10년에 썩을 거 미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절대 팔지 말아야 할 부동산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신축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계속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차인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투자 이야기 좀 공부도 해보고 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 관련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차인원 대표와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